가성비가 중요하다,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 라고 하는데 마진 구조를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일단 무조건 많이 팔자 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진 구조가 잡혀 있지 않는 가성비 경쟁은 이건 자폭이에요.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수익성 없는 성장이 결국 독이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이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와, 저 브랜드 진짜 잘 나간다. 매장이 엄청 빨리 성장하네 싶었는데 어느 날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핫플레이스였는데 눈 깜짝 해보니 매장이 사라지고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잘 나갈 줄 알았던 브랜드들, 계속해서 장사 잘 되고 매출 늘어나고 계속해서 성공 사례로 이어질 줄 알았던 브랜드들 하루아침에 사라지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사의 동아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행한 트렌드 급변의 F&B 브랜드 요절시대라는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브랜드 요절시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브랜드들이 빨리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보고서를 토대로 외식시장의 브랜드가 왜 이렇게 빨리 생기고 빨리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서를 토대로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왜 F&B 브랜드가 빨리 요절하는가 라는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건 바로 트렌드의 급변,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변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한 번 뜬 브랜드는 꽤 오래 갔어요. 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왜냐면 인터넷,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고, 또 쇼츠, 릴스, 틱톡 같은 숏폼들의 컨텐츠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빠르고 눈에 확 띄고 이런 것들이 편해졌어요. 뭔가 진득하니 길게 롱텀으로 뭔가를 소비하는 게 답답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브랜드가 확 뜬다, 그건 검색 한두 번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카피하기도 굉장히 쉬워졌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의 니즈도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어제 핫했던 게 오늘은 시들해지고 질리고 재미없고 하는 거죠. 어차피 내일은 완전히 새로운 게 또 나타날 거니까 굳이 한번 자극적이었던 걸 혹은 매력적이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옛날에 맛집이라고 하면 그냥 맛있으면 장땡이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도 바뀌었죠.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구매한다, 이런 말 진짜 많잖아요. 그 말이 딱입니다. 특별한 분위기, 남다른 컨셉,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런 가치가 있는 곳, 1,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 차별화된 것, 이런 거를 찾는 거죠. 그게 갈수록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뭔가 획일적이고 똑같은 브랜드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뭐 성수동 혹은 뭐 어디 유명한 지역의 팝업 스토어들을 보면 엄청 화려하고 예쁘고 특별하고 일시적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소비자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코로나였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밥, 배달음식, 그리고 픽업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러다 보니 외식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도 그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집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더 특별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왜냐?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거나 어플 한번 두들겨서 집에서 먹는 거나 맛은 큰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F&B 브랜드가 요절하기 시작한 또 다른 심각한 이유는 바로 공급 과잉입니다. 시장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데 너도 나도 F&B 시장에 뛰어들면서 브랜드 수는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더 살벌해지죠.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집 잘 되네 하면서 벤치마킹만 하다가 자기 색깔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도저도 아닌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결국 비슷비슷한 브랜드들이 넘쳐나고 소비자들은 식상함을 느껴서 결국엔 특별한 곳, 잘 되는 곳, 나에게 맞는 곳만 찾아다니게 되면서 외식업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꽤 다수의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요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업, F&B 비즈니스는 꼭 하지 말아야 되나? 무조건 다 요절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절하는 브랜드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획일화된 맛과
경험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맛,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브랜드들이 빨리 요절한다 라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배달로 시켜 먹으나 밀키트로 시켜 먹으나 다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뭐 유명인을 내세워서 처음에 오픈을 하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거나 인테리어를 특별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결국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특별함이 없기 때문에 금방 외면받고 요절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진정성이 없는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SNS 마케팅, 바이럴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고 인플루언서 섭외하고 홍보 많이 하고 많이 노출시키고, 그런데 그 안에 브랜드의 철학이나 진정성이나 진정으로 우리 브랜드가 내세우는 무언가가 없다 보니까 한두 번 방문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아, 이거 그냥 광고잖아 하고 알아요. 한두 번 가보지만 또 갈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결국 한 번 이벤트로 반짝 뜨다가 지속적인 팬이나 팬덤을 만들지 못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그널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급격하게 확장하다가 이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한두 개 매장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갑자기 매장 수를 확 늘리는 거예요. 내부적인 시스템도 없고 퀄리티를 유지할 만한 매뉴얼이나 노하우가 없는데 무작정 확장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맛이 매장마다 다 다르고 서비스도 다 다르고 결국 본점은 맛있는데 다른 지점은 별로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게 잠깐의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랜드 빠르게 확장해서 한탕하고 빠지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다 아시겠지만 고정비가 상승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오르죠. 인건비가 오르고 임대료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요. 근데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결국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걸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가성비 위주의 음식을 팔거나 박리담회를 해야 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확 뜨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지점에서 많은 브랜드들이 가성비가 중요하다, 우리는 가성비가 좋다 라고 하는데 마진 구조를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일단 무조건 많이 팔자 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진 구조가 잡혀 있지 않는 가성비 경쟁은 이건 자폭이에요.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수익성 없는 성장이 결국 독이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했는데, 그럼 이 브랜드 요절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본질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맛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맛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맛은 깔고 가야 되고 그 위에 우리 가게만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카데미 수료하신 회원분 중에 부산 광안리에 제가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갱이 회 전문점을 하시는 그린파치라는 곳이 있어요. 광안리라고 해서 와, 바닷가 앞에 좋은 상권에서 장사하시는구나 라고 하지만 이 말만 광안리지 찾아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골목에 있어요. 지나가다 지나치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외진 곳에 어떻게 보면 있는데, 여기 대표님은 누가 뭐래도 다른 곳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으세요. 전갱이가 되게 금방 죽어서 회로는 파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맛을 유지하고 그 맛을 판매하고 싶어서 직접 물차를 끌고 통영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왔을 때 고민은, 이게 골목에 있다 보니 사람들도 잘은 모르고 이거 힘이 드는데 계속 해야 될지 고민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게 개인 스토리가 되고 지금 고객들이 많진 않아도 만족을 하고 단골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셨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제는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예약 없으면 갈 수 없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본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이 있고 그 안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단순히 SNS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가 아니라 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매장을 운영을 해야 돼요. 요즘은 뭐 키오스크 주문, 스마트 오더, 배달 앱 활용이 기본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데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손님들은 무슨 요일날 몇 시쯤 많이 오는지, 어떤 연령대가 주 고객들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클레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단골인 누구이고 우리 매장에 왜 찾아오는지를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마케팅을 짜고 고객들을 어필하는 노력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계속해서 줘야 돼요. 자, 소비자들이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브랜드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뭐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는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지, 혹은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좋은 퀄리티의 전갱이를 다음에 가도, 내년에 가도, 그리고 아무 때나 가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성비예요, 혹은 엄청나게 좋은 메뉴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줘. 근데 다음에 갔을 때 그 가격이 안 나오거나, 혹은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가 다음에 갔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속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매장에 내세우는 장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유연하고 빠른 실행력이에요. 시장은 계속 변해요. 어제 잘했던 전략이 오늘 안 될 수도 있고, 어저께 안 됐던 게 내일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가 보이면 빠르게 시도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접을 줄 아는 유연성과 실행력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프로모션 계획 1년치를 미리 짜놓고 매달 신메뉴를 출시하고 거기에 갇힌 매달 프로모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실패하더라도 프로모션이니까 다음 달에 보완을 할 수 있고, 다음 달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고서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행 정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해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F&B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동시에 살아남는 브랜드들의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깨달음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정말 F&B 브랜드가 반짝 뜨고 금방 사라지는 요절 시대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가 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리고 방법들을 실행해 보시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위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